저는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합리적인 판단을 대변하는 단어 같습니다. 저는 자산 배치의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오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회비용은 선택에 따른 진정한 비용으로 여러 대안들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할 때 선택하지 않은 대안들 중 가장 좋은 것, 즉 차선의 가치를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기회비용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A, B, C가 있으면 A를 하는 동안 B가 오르면 B를 하는 동안 C가 내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이죠. 이것은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메뉴 추천받습니다. 족발치킨, 피자, 탕수육 무엇을 얼마를 주고 사 먹었을 때 가장 기회비용이 높을까요? 두 가지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배만 부를 것인가 아니면 맛있는 것을 먹어서 행복까지 느낄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요즘 저는 집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먹어도 영 입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향후 10년간 투자 메뉴 추천받습니다.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채권, 파생상품, 연금, 보험.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투자 메뉴가 있습니다. 부동산 역시 one of them에 불과합니다. 부동산이 전부라고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상품을 선택했듯 이것 역시 개인이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투자관이 다를 수 있고 투자관에 따라 투자 메뉴 역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지 억지로 안 맞는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제가 부동산을 선택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 몇 가지만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부동산은 흐르는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흐르는 물이란 곧 자본입니다. 돈이죠. 돈은 물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자연 거시 흐름의 지배를 받듯 돈도 꼭 그렇게 흐릅니다. 물은 담기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뀌죠. 부동산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그릇입니다. 부동산보다 큰 그릇이 있을까요? 화폐 가치로서 최상위 레벨에 위치한 것이 부동산입니다. 대기업 본사의 사옥이 대부분 서울 소재라는 것도 이제 놀라운 주제가 아닙니다. 1997년 9월 20일에도 2017년 1월 27일에도 대기업 본사는 땅값이 비싼 곳 서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도 한양을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죠.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에서 되도록이면 큰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안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곧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곧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장기적으로 내 돈을 화폐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르죠. 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부동산이 들어가면 그만큼 몸집이 커서 포트폴리오 구성에 유리합니다. 바구니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 부동산은 개인에게도 기업에게도 큰 그릇이 됩니다.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정되어 있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됩니다. 세분화되기 때문에 지역 분석 역시 필요하게 됩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곧 나의 앞마당이자 내 첫 투자처가 되기 마련입니다. 저 역시 제가 나고 자란 대구가 포트폴리오이듯이 말입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서 구두 신고 나온다는 말 들어보셨죠? 부동성으로 인해 분명 부동산 시장에는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부동성 때문만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부동산도 시장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타이밍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묻어놓고 무조건 된다고 해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진흙 속의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에 이것을 알아보는 자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진주가 발에 채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나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맹자 어머니가 맹자 교육시키려고 학군지로 이사간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내 자녀의 환경이 변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유유상종, 제나라 선왕의 명령으로 순우곤이 7명의 인재를 데려온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통해 내 자신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내 주위에도 부동산 투자를 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과유불급, 논어에 나오는 대목이죠.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더 나은가? 이것저것 따라하다가 내 자녀도 망치고 나 자신도 망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변화는 좋은 방향이 맞지만 바람이 찢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죠. 부동산을 이야기하면 레버리지가 빠질 수 없습니다. 지금 시기에 레버리지를 말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금리의 고점이 어느 정도 예견되고 있기에 레버리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는 금리가 더 인상되더라도 레버리지를 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대출 상품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레버리지 효과 없이 추월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만큼 레버리지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없죠. 주식에 미술을 쓰겠습니까? 파생상품을 밥 먹듯이 하겠습니까? 비트코인 선물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도파민의 기회비용에서는 낭비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어쨌든 계약서 2장 쓰면 2년이 지나가니까 편하죠. 일생의 어떤 순간에는 반드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진학, 취직, 결혼, 출산처럼 투자도 그렇죠.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니까 파산해서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고요. 성공해서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개 부동산을 실거주로 접근한다면 레버리지는 3.3배입니다. 매매가가 5억 원이라면 LTV 70%면 3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내 현금은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겠죠.
이것을 30년 동안 4%의 금리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하면 월 167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 집을 사서 5년 동안 산다고 하면 납입해야 되는 원리금은 1억 20만 원입니다. 5년 동안 현금 1억 5천만 원이 필요하고 이자는 6,682만 원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 이자 비용보다는 더 수익을 내야 합니다. 6,682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죠. 1억 5천만 원의 현금이 5년 동안 묶이는 것을 생각하면 동일한 금리 4%를 적용하면 3천만 원이고 9,982만 원, 약 1억 원의 수익이 필요한 셈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1억 원의 수익을 내면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셈이죠. 부동산에서는 이를 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익을 내야 똔똔이죠. 쌤쌤입니다. 1억 5천만 원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알고 계신다면 집은 월세 살고 투자나 사업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3월 25일 월요일 코스피 마감이 2,737입니다. 5년 뒤 20%가 올라 3,280이 될까요? 20%가 내려서 2,180이 될까요? 3월 25일 월요일 나스닥 마감이 18,339입니다. 5년 뒤 20%가 올라서 22,000이 될까요? 20%가 내려서 14,670이 될까요? 마찬가지로 5년 뒤 5억 원의 집값은 6억 원이 될까요? 6억 원이 될 수도 있고 4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7억 원이 될 수도 있는데 3억 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3억 원이 되면 대한민국 경기가 무너지는 겁니다. 부동산에는 비단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입니다. 바이 더 딥, 바닥에서 사라. 딥에서 레버리지를 이용하면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그렇지만 영끌하면 삶이 피폐해집니다. 부채 없는 대기업 재무제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부채를 쓰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한도 안에서 대출을 활용하면 됩니다. 영끌의 위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금리 변동의 리스크에 취약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넘어서는 레버리지는 쓰지 마세요. 물론 자신이 있으면 레버리지를 왕창 일으켜서 현금 흐름을 늘리면 되겠죠. 그게 말처럼 쉬웠으면 모두가 그렇게 할 거고 모두가 부자가 되겠지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100시간만 살면 됩니다. 어떻게 갈아넣다 보니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은 해볼만 합니다. 바이와 리브를 함께하는 것만큼 편안하고 행복한 투자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의 상황과 여건에 맞다면 내 집 마련만큼 편안한 선택지는 없습니다. 원리금 상환이면 저축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물론 내 집 마련이 해볼만한 투자니까 엄청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적절한 수익의 관점이라면 이건 그냥 고입니다. 바이와 리브를 나누면 힘든 것은 당연하죠. 구축 월세 살면 피곤합니다. 여러분은 로또 되면 뭐 하실래요? 일단 집부터 사고요. 맞죠? 벌어서 뭐 합니까? 집부터 사야죠. 더 벌면 뭐 하겠습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야죠. 그만큼 우리에게 집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년책에 가깝습니다. 대구에 살면 수성구 범사만삼 살아야 하고 서울 살면 강남 살아야 하고 미국 살면 뉴욕 맨하튼 센트럴파크 보이는 곳에 살고 싶습니다. 모두가 그곳에 살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곳을 욕망합니다. 욕망을 억눌러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기에 사란다고 사지 마시고 팔란다고 팔지 마세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이야기가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전문가, 유튜버, 내 친구, 내 가족 누구를 믿겠습니까? 결국 다 자기 자신의 책임입니다. 결정할 자신이 없으면 살아온 대로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정할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고 책임을 지면 됩니다. 투자는 인생을 걸고 하는 지루한 싸움입니다. 안타를 쳐서 수익 냈다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영원히 지속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운의 영역입니다. 안타를 칠 도파민이 있다면 패시브한 영역에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을 묻어두고 나라고 하는 액티브한 영역의 밸류, 가치를 높이는 것이 더 실력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회비용, 최소한의 짧은 시간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도 점진적으로 우상향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투자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하고 더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